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초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6가지 구조를 뽑아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스켈레탈 머슬이에요. 스켈레탈 머슬. 그러니까 근육은 심근, 그리고 내장기 근육, 그리고 뼈대 근육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뼈대 근육의 한정된 설명입니다. 뼈대 근육 같은 경우는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뼈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근육의 기능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수축 능력과 이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육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수축 능력과 이완 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축 능력을 파악을 하는 게 MMT, 근력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이완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게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평가, ROM 테스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신경 같은 경우는 CNS와 그리고 PNS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말초신경계인 PNS는 정보 전달을 하거나 또는 받거나 하는 역할을 해요. 단순히 얘는 정보에 대한 전달을 하거나 받는 역할만을 하고, 그리고 중추신경계인 CNS는 이렇게 받은 정보를 통합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가멘트 같은 경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림에서 보면 제가 이제 어깨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깨 같은 경우, 특히 GH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인체 내에서 가장 가동성을 크게 갖는 관절입니다. 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불안정성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동성이 큰 만큼 또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GH 조인트 주변에는 인대 구조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인대들이 정상적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표층에 있는 근육 조직들이 이러한 안정성의 역할을 대신해서 보상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스켈레탈 머슬, 뼈대 근육 같은 경우는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뼈대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뼈대 근육들이 인대의 기능을 대신해서 안정성이라는 기능을 해버리게 된다면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한 뼈대 계통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꽉 관절을 잡아주는 게 원래는 인대가 해야 되는데 꽉 잡아주는 역할을 근육 조직이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특히 어깨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절 가동성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가동성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표층 근육들, 대흉근이나 광배근, 대원근 같은 근육들의 긴장감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대 대신에 이러한 근육들이 대신해서 관절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힘줄 같은 경우 텐던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고, 기능적으로는 근육에서 생성된 힘을 뼈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캡슐은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고 윤활액을 형성을 하여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첨부해서 설명드릴 건데, 왼쪽 캡슐의 그림을 보면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절이,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윤활액이 있고 그 윤활액을 관절랑이 덮고 있는 형태, 그림과 같은 형태를 윤활 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윤활 관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공통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숄더 조인트로 또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숄더 같은 경우는 4가지의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GH 조인트, 두 번째로 SC 조인트, 세 번째로 AC 조인트, 네 번째로 ST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ST 조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관절은 윤활 관절,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윤활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ST 조인트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으로 또는 구조학적으로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T 조인트가 소라시과 그리고 스캐플라에서 특히 스캐플라의 움직임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스캐플라 움직임이 그림과 같은 관절의 모습으로, 캡슐에 쌓여 있는 관절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T 조인트 같은 경우는 조인트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구조적인 조인트가 아니고 얘는 펑셔널적인 조인트, 기능적인 조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T 조인트에서 스캐플라의 움직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당연히 얘는 진짜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AC 조인트와 그리고 SC 조인트의 움직임의 합의 결과가 ST 조인트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ST 조인트에서 정상적인 움직임보다 덜하게 나온다, 제한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AC 조인트나 SC 조인트 둘 중에서 또는 두 개의 움직임 모두가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윤활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인데, 그림과 같은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관절에 한해서 윤활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해부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캡슐과 벌사를 헷갈려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기능은 충격 흡수, 마찰 감소 이러한 역할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형태학적으로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과 벌사는 다른 구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6개의 인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6개를 한 번 더 리뷰해 드리면, 뼈대 근육 같은 경우는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뼈대를 움직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경 같은 경우는 CNS와 PNS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PNS 같은 경우는 전달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리고 CNS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받은 것을 통합시켜서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리가멘트 같은 경우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기능적으로는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텐던 같은 경우는 뼈와 근육 사이에 뼈와 근육을 이어주고 그리고 근육에서 생성된 힘을 뼈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캡슐 같은 경우는 관절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윤활액을 형성하여 뼈와 뼈 사이에 움직임이 발생을 할 때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벌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충격에 대해서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